2023년 2월 12일 일요일 고막남사친 대망의 1회 시작합니다. 오전 11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백현진입니다. 최호성입니다. 박정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허진무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동네 친구 허진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죠. 감사합니다. 일단 본인 소개 한번 알아서 해보시죠. 너무 카메라 볼 필요 없어요. 너무 카메라는 그 얼굴 부예요, 걸고 부. 음성에 초점해서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동네 친구로 집에서 거렁뱅이로 활약하고 있는 허진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취준생 모드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대본 보면은 본인이 작성한 대본 보면은 아무쪼록 부족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네. 그렇게 썼었죠. 네. 진무 씨가 지금 저희는 이제 두 번째잖아요, 팟캐스트가. 편하게 해요, 편하게. 네. 네. 또 ISTP셔가지고 보면은 긴장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대화를 좀 주고 받아야 돼요. 모든 대답에 막 네 이러면은 당황스럽습니다. 편하게. 저번 주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한 거? 그 호성 씨 거 듣고서 조금 마음이 좀 편하네요. 재밌네. 이 친구가 잘하시네. 얘보단 잘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저희 동갑내기 친구들 이고 지금 이제 군대 장교로 복무하다가 최근에 전역했죠. 그래서 이제 취준생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군무원으로 공시생이죠. 공시생이고 정보직렬 군무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험 언제 보나요? 7월까지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집에서 그냥 캠핑 의자 좀 깔아놓고 거기서 캠핑 느낌 내면서 공부를 한다고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8년 하고 싶으세요? 공부를 책상에서 하세요. 공부를 캠핑 또 호성 씨가 8년간 세무사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스터디 카페도 많이 가고. 그렇죠. 서울에서도 했었고. 그렇죠. 서울에서도 했었고 인천에서도 했었고. 네네. 저는 그래서 캠핑장에서는 안 했습니다, 공부를. 캠핑장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방 안에서 네. 캠핑 의자만. 그러면은 뭐 공부하다가 고기도 굽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주방 가서 이제 굽죠. 알겠습니다. 지난 영회 때 우리가 진무 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돈을 좀 많이 쓴다. 낭비병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좀 오해가 뭔가 프레임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게 사실 변명을 이 자리에서 좀 해보자면은 해명을 하세요. 그 진짜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그 군 생활을 제가 7년을 했어가지고 강원도 위주로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박혀 있다 보니까 최신 문물에 좀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간첩 잡으셨나요? 간첩을 위한 감시는 많이 했죠. 감시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뭔가 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직접 해봐야 좀 많이 느껴가지고 네. 뭔가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 뭔가 많이 했다. 썼다라기보다는 썼잖아요. 낭비하셨잖아요.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위한 토대를 기반을 잡기 위한 그래서 투자였다. 정가로 다. 그것도 괜히 막 여러 번 사는 거에 비해서는 그냥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쓰자. 그래서 그 한 10년 쓰면은 한 10분의 1, 원래 1년에 투자금이 10,000원이라고 하면은 10만 원짜리 사면은 1년에 10,000원씩만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 쓰고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각 외에. 그 지금 맥북 몇 년 쓰셨습니까? 이게 M1 맥북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왔을 건데. 작년에 샀어요, 그러면? 예. 10년 쓰신다며요. 이제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을 앞으로 내다보시는구나. 이게 제가 어디 글에서 읽었는데 검소한 사람은 곱하기로 생각한다고 하고 이제 검소하지 않는 사람은 나누기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0원 하면 뭐 하루에 300원 꼴이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검소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검소한 사람들은 곱하기로 하루에 300원씩 하면은 한 달에 얼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 자체로 그 질문은 바꿔야겠네요. 검소하지 않은 편이다. 그럼 결국 낭비병이 많네요. 그리고 본인이 쓴 대본 보면은 지금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 지금 거짓골이 됐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것 같고 좀 손절을 할 때가 됐다. 아니 그래서 그래도 군대에서 장교 월급으로 7년 동안 했으면은 어느 정도 돈이 좀 있을 텐데. 그래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은 네. 항상 모자르더라고요. 남들이요? 네. 저 자체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돈으로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네. 대단하시네. 그러면 됐죠. 그리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저 알바하세요? 무슨 알바요? 주유소 알바 하나요? 작년 혹시 혼유하셨나요? 군대 주유소 알바는 공통적으로 받아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탈세했냐, 혼유했냐. 알바 어떤 거? 군대에서 지금 알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군대 알바. 네. 작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원래 한 2달은 지금 쉬고 올해 3월부터 다시 하는 걸로 저번 주에 발표가 됐거든요. 잘 됐네요. 네. 그래서 하면서 주 2회 정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뭐 하면서 하면 되니까. 네.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본인 소개 좀 여기까지 해보고요. 우리 영화 이제 2주 전에 영화 했었는데 주변 반응 우리 정준 씨 주변 좀 반응 어땠나요? 일단 뭐 주변 반응은 제 여자친구만 일단 들었다 보니까 그 반응은 일단 한마디로 너무 재밌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날것의 대화들이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재밌게 봤고 저번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도 꼭 출연을 하고 싶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저희가 진짜 기다리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네. 정식으로 섭외 요청을 진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효정 씨 맞죠? 성함? 네, 맞죠. 엄효정 씨. 네. 네. 엄효정 씨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호성 씨 주변 반응. 장난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여자친구랑 저. 저랑 똑같네요. 본인이 본인 주변이에요? 저 3번 들었어요. 최호성 1, 최호성 2, 네, 최호성 그렇죠. 3. 비청자 입장에서 네. 3번. 청취자구나. 청취자죠. 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목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네네.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 뭐 이제 편집해봐야 알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저희 어머님도 들었다. 오늘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박미자님. 전지현 회원 원장님 박미자님이 네네. 너 왜 이렇게 그 소리가 작아 좀 크게 해 어디 가서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또 피드백을 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블루투스 하면서 이렇게 차로 듣고 왔는데 60까지 올렸어요 볼륨을 하도 안 들린다고. 크게 들으려고. 크게 하려고. 크게 얘기하고 말도 똑바로 해라. 그래서 어때요 어머니 괜찮습니까 오늘은? 박미자님 들린다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래 이게 제 실수예요. 제가 편집을 할 때 좀 소리를 키웠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변에 여자친구 좀 들어준데 너무 재밌다. 재밌고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지난주에 호캉스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호캉스 가는 그 차 안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그런데 여자친구는 또 들었던 내용도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지 씨 들리시나요? 한번 섭외 요청하시죠. 성이 어떻게 되시죠? 이은진. 이은진 씨, 이은진 주사님, 저희 엄주랑 한번 손잡고 한번 나와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이러면 지금 약간 듣다가 이어폰 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다음에 우리 오늘은 게스트로 왔지만 영화를 들었죠, 진무 씨? 예,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저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2번이나. 재밌었고 근데 그 안에 제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포네.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었고 뭐 해명하러 나온 건가요? 그래도 뭐라도 좀 얘기는 좀 드려야겠다. 이대로는 제 자신이 좀 너무 왜곡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영화 때 진무 씨가 뭐 이렇게 좀 친구를 때린 얘기를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이거 한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무가 학교 폭력을 한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좀 의견이 안 될 때 어렸을 때 싸우곤 하잖아요. 그거잖아요. 뭐 누가 뭐 청부 폭력을 한 적은 없잖아요. 아니 의견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학창 시절 장난이죠. 그냥 그렇게 장난이요? 놀았던 거. 장난이라면 학교 폭력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그러고 놀았습니다. 확실한 건 누군가를 괴롭힌 건 아니다. 정식으로 싸운 거잖아요. 제가 당했죠. 왜요? 전 괴롭힘 당해서 욱해서 이제 싸우게 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장난을 먼저 거니까. 거니까 좀 참다 못 하다가 이제 참 엄청난 인내를 제가 3번은 참고. 그때 저 단소 그걸로 때린 것도 사실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가 자꾸 뭐 이렇게 아니, 툭툭툭 때렸다뇨. 쳐가지고 때린 게 아니고 단소를 이렇게 때렸잖아요, 사람. 근데 그 나 바로 뒤에서 봤잖아요,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알잖아요. 그것도 진무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때린 게 아니라 자꾸 뭘 건드리고 진무를 성가시게 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왜냐면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일작이었잖아요. 아예 전학을 와가지고 아 그때 다 때려 부셨나 애들을? 전학을 오니까 이제 애들이 좀 남자애들이니까 가까이 대고 하라고 가까이. 가까이 편하게 마이크를 가까이 가까이. 대고. 네. 남자애들이니까 이게 뽀뽀할 정도로 돼야 돼. 네. 좀 장난 시비 이런 거 좀 많이 걸잖아요, 사실 그때 한창 근데 이제 시절 때 시비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냐면은 법. 그 말보단 주먹이 가까웠어. 한창 무슨 레슬링 이런 게 유행했어가지고 네. 레슬링 기술 막 걸려고 WWE 네, 뭐 이런 거, 뭐 네. 초코슬램 이런 거요. 네. 어. 또 창머식이라고 그 네, 김모 김창머식 씨. 예. 음. 그분이 이제 같이 이제 레슬링하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모 씨가 누구를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다. 아마 이제 물론이죠. 어렸을 때 아, 심성이 착한 친구예요. 그거를 누가 담아두고 있지 않을걸요? 어차피 같이 모르죠. 저도 어디서 듣고 계시는 김창시 씨? 네. 저도 당한 게 있는데. 아 그럼요. 네, 어쨌든 치고받고 옛날에 그랬다. 아, 뭐 어렸을 그럼요. 때다. 어렸을 때 그렇죠. 네. 뭐 죄를 짓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좀 오프닝 토크를 해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코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코너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됩니다. 그 이게 고막 남사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번 영화 때 네. 그 제목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카파 팟캐스트 명. 예, 음. 제목이.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상쿠지 가이즈 박정준 씨가 했던 거 그게 네. 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네. 나쁘지 않겠다. 꽂혔는데 아,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고막 남사친입니다. 네. 아 그런데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옆에요 사쿠지가 이제 옆방이세요. 여기 아닌데? 그래서 네. 이미 고막 남사친으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네. 또 이런 의견을 또 들어보셨으니까 그거 어때요? 부중삼사. 북초 애들 이런 거 좀 어때요? 북초보다는 이제 상쿠지가 아. 이제 지도 있으시네. 이게 좀 와닿 꽂혔다. 꽂힌다. 예. 그래서 그런 아. 것도 괜찮다. 뭐 어떡합니까? 제 오프닝 때 얘기 안 하면 이거 얘기할 데가 없어. 그렇죠. 저 네네. 끝까지 안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진무 씨가 이 얘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대본에서 뺐습니다. 어쨌든 기어코 하시네요. 왜냐면은 지도 상쿠지로 있으시네. 삼행시도 지어놨었는데 상.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오. 꾸. 꾸밈 없는 팟캐스트 지. 지금 촬영 중. 자 이제 코너 좀 보도록 옆방인데 하겠습니다. 사쿠지가 있으면. 자 첫 번째 코너는 박정준 씨 코너인데요. 박정준의 운세야 운세. 우리 정준 씨가 진행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잡은 코너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검은 토끼 해 2023년 시작되고 이제 2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시점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게 운세, 올해 초에 이제 흐름을 되짚어보고 이런 운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23년 운수 대통. 그렇죠. 23년 올해 운세. 네. 운세에서도 이제 재물운, 뭐 애정운, 건강운과 같이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나눠져 있죠. 네, 먼저 각자 2023년 올해 총운부터 살펴보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따로 뭐 사주팔자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주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해서 운세를 봐드리는 겁니다. 미대생이잖아요. 그렇죠. 저 미대생이고 대신 사주팔자에 좀 관심이 있는 미대생. 네. 그러면은 일단 최첨단 빅데이터 기반 AI 사주팔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간단하게 음. 우리의 진행자이신 백현지 씨부터. 저부터네요. 네. 그래서 이 정보는 일단 제가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이런 거 받아봤고 해서 제가 볼 거는 평생 총운 그리고 올해 운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올해 운세만 빠르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력을 올려줄 수 있는 매력 어드바이스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매력을 네. 올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제가 내용을 보자면은 현지 씨 2023년 올해 운세. 올해 운세를 보면은 네. 지금 인내심이 강해지는 시기며 어. 자신의 분야에 대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얻게 되는 운에 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팟캐스트를 딱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올해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올해는 기존에 해왔던 일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올해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성과를 얻고자 해야 할 것이며 그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시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것만은 꼭 조심하자. 이게 있어요. 네. 올해는 나에게 귀인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해서 오. 아껴주는 몇몇의 사람들이 이은지 나타나 씨? 내게 도움을 주는 일이 있고 때로는 예상치 않게 큰 도움을 얻게 되어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근데 이걸 보면은 네. 딱 저희 고막 남사친이 좀 생각나지 않나요? 아 저예요. 전 은진 씨라고 생각 들었는데.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뭔가 주변에 도움을 얻어서 뭐 큰 결실을 맺는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고막 남사친에 있어서 좀 큰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다들 본인들이 쥐들이 귀인이라고 하는데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 나름 이렇게 열심히 저희도 같이 해야 되고. 매력 어드바이스 좀 해주시죠. 네, 그다음 매력 어드바이스. 현진 씨도 사실 뭐 꾸미는데 약간 관심이 또 있으시고 관심은 있지만 잘 꾸미진 못해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매력 어드바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현진님은 일단 남들과 같은 평범한 옷보다는 일단 제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운세 이런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참고만 하셔라.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온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남들과 같은 평범한 옷보단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자신과 잘 매치되는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딱해 보이는 정장 느낌의 옷보다는 간편하고 자유분방하며 활동적으로 보이는 캐주얼 분위기의 옷을 입는 것이 본인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매력을 돋보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추진력 있고 일하는 사람이 가진 본인만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주로 지퍼가 달리고 자신의 몸매가 드러나 보일 수 있는 타이트한 니트를 입어주는 게 좋고, 보고 싶어 너의 몸매. 네, 때때로 몸매. 달라붙는 티를 입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달라붙는 거. 약간 타이트하게. 다나카라고 아십니까? 네, 알죠. 다나카가 입는 요즘 그렇게 타이트한 그런 어떠십니까? 옷이 너무 타이트해. 가격가 너무 비싸. 다나카입니다. 바지는 청바지를 주로 즐겨 입는 것이 좋고. 다나카네 다나카. 정말 좋죠. 그래, 약간 다나카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하이. 무릎이 살짝 터지고 하이. 털털해 보이면 남성미를 강조한 청바지를 입는 것도 좋습니다. 소데스까. 그리고 액세서리를 착용한다면 알파벳 문양을 가진 금속성 목걸이나 금속성 십자가 목걸이를 너무 다른데. 착용해 주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여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은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호성 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이제 연애를 또 시작하셨죠. 네. 1월 1일 날 시작했죠. 12월 그렇죠. 31일부터 완벽하게 네. 올해부터 시작을 그렇죠. 하셨다 보니까 그래서 2023년 애정 총혼을 한번 보고 호정 씨도 마찬가지로 호정이 누구죠? 효정 플러스 호성이 합쳐버렸네요. 호성 기다리겠습니다. 씨의, 기다릴게요. 호성 씨도 마찬가지로 매력 어드바이스 타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호성 씨의 연애운 살펴보겠습니다. Let's go. 연애운 진짜 궁금할 것 같아. 다 받아 적어야지. 일단은 타고난 애정운을 먼저. 이 타고난 애정운이라고 하면 총평이에요. 네. 전 이거 보고 좀 놀랐던 게 어허. 얼추 들어맞았어요. 제가 아는 진짜로요? 정보랑. 호성님은 살면서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고 어머. 연애를 하는 것도 이건 좀 아닌 부분도 있지만 다소 늦은 나이에 시작하진 않았죠 사실. 그렇죠. 20살 그리고 한 번 이성을 만나고 인연이 된 이성과 오랫동안 연분이 이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잘 맞네. 장기 연애네. 호성이 장기 연애 또 이제 호성이 장기 연애. 그리고 마음속 깊은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하는 경험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듣고 있니 연주야? 너무 이름을.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너무 애정운은 초년과 청년기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운이며 어머. 여자를 만나는 시기도 아니고 만나더라도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도 생길 수가 있으며 어머. 깊이 있는 인연을 만나기 어렵다고 해요. 깊이 있는 인연을 만나기 네. 어렵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서부터 애정운이 꽃을 피게 되고 여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이요? 네, 그렇죠. 근데 항상 많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관심 많았는데 이제 실천에 옮기진 않았죠. 예, 공부할 게 있으니까. 왜냐면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계속. 그리고 또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의 여자친구한테 관심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연애의 참견이죠, 거의 뭐 그쵸. 쓰레기죠. 공부할 때 그 예.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닐까? 네, 근데 진무 씨 힘이 많이 들어갔다요. 근데 되게 적절할 때 잘 들어왔어요. 아니 선배를 당황시키네. 아니 팩트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안 했잖아요. 연애를 합격하기 전에는 1년 반 동안 솔로였으니까. 그쵸 그쵸. 네. 유일했죠. 진짜 귀신같이 여자친구가 없을 때 이제 합격이 딱 합격을 됐죠. 했죠. 네, 그렇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주세요. 하고 이런 거에 이어서 이제 결혼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결혼운? 결혼운도 같이 나오고 결혼운까지? 있는데 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예. 이게 3대운이라고 하는데 3대운이 30대 때 그런 운세를 네네. 지칭을 하거든요. 30대 때 운. 근데 3대운에 가까이 이르러서 결혼의 운이 있다고 해요. 어머 언제요? 30대 정확한 네. 일정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3대운 40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대. 39 이게 아마 10년 단위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39에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모르죠 그거. 네. 그때부터 가정이 안정되어 갑니다. 어허. 그리고 호성 씨 같은 경우는 가정에 대해서 항상 충실하고 성실한 가장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 듣고 있지 안주야. 본인 어필은 다른 데서 하세요. 다른 한편으로는 호성님은 다정하지만 마음이 다소 변덕스러운 면이 있어서 듣고 있죠, 어르신 듣고 있죠. 예. 배우자에게 실증을 잘 내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잠시만요. 오늘 여기도 들어오기 전에 뭐 네. 김밥을 먹겠다고 하고 한 3분 뒤에 바로 그냥 커피 그냥 조리퐁 먹자 막 이렇게 변덕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제가 바람 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해서 뭐 사주 속에 배우자가 또 있는데 어허. 이걸 제가 봤을 때 무릎을 쳤습니까? 호성 씨한테 네. 들은 네. 그런 언주 씨의 모습들이 여기에 드러났어요. 진짜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귀엽고 오. 착실한 모습을 가지고 네. 있고 다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여자친구분 얘기하는 거죠? 사주 속 배우자라고 아. 떠 있는 혹시 게 그 거기 속에 신민아 닮았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는 일단은 작고 동그란 얼굴에 체구가 좀 작으신 네, 편이긴 네, 하시죠? 154kg. 정확히 나와 있어요. 스모 선수인가요? 단할까합니다. 피부는 하얀색이며 약간 작은 키를 가지고 어머. 귀엽고 부드러워 보이는 여성이라고 해요. 이거 언제 보고 하는 건 적은 거예요? 아니죠. 여기 사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호성 씨의. 신기하다. 빅데이터. 네, 신기하다. 빅데이터 AI 기반 그리고 다소 의존적이고 본인에게 의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인에게는 애교스럽고 귀여운 면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진짜 소름 돋아요 지금. 옷 좀 입으세요. 추우신가 본데? 추우신가 보네. 네. 이런 결혼은 그리고 배우자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또 매력 어드바이스가 필요하겠죠. 해주세요. 이거를 궁금할 것 같아요. 충고.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왜요? 단할까입니까? 저도? 현진 씨랑 비슷해요. 네. 그거 돌려막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알파벳이 있는 액세서리를 쓰라고 하나요? 정확합니다. 알파벳 문양 가지고 금속성 목걸이나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호성이 근데 또 십자가랑 또 연관이 있는 게 또 성당 신자시잖아요. 아멘. 그런 걸 좀 잘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멘. 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활동적으로 보이는 캐주얼. 캐주얼. 지금도 캐주얼. 그죠? 캐주얼한 지금 옷을 잘 입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몸매가 드러나 보일 수 있는 타이트한 니트. 야, 아까 똑같잖아. 일단 매력 어드바이스 이렇게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진무 씨 게스트 허진무 씨. 게스트 진무 기대해 씨는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끔 모시는 분이니까 네. 평생 총혼을 한번 네네네. 살짝 살펴볼게요. 그 인생의 전체적인 운을 좀 얘기하는 폈으면 거죠. 좋겠는데. 좀 폈으면 좋겠다. 일단은 진무 씨는 나무가 우거진 웅장한 큰 산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빅 마운틴. 빅 마운틴. 성격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아까 세 번 강하죠. 참았다며. 아까 네. 단소 그럼요. 때리기 전에. 네. 저는 항상 참습니다. 야. 네.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며 정가 주고 사는데요? 그게 오히려 현명하다. 근데 생활력이 강할 수도 있는 게 지금 또 자취남이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생활력이 강하며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귀감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노력은 다 하죠. 아, 그럼요. 그렇죠. 뭐 일단은 그런 인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뭐 굴곡이 잠깐씩은 있으나 어쨌든 재물이나 명예 쪽으로도 좋은 성과를 얻게 되는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을 보자면 초년부터 무난하고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흐름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부터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구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나 경험을 쌓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분명히 찾아가게 된다. 아니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년기 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못 하겠는데. 그럼 이거 지금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제 지금 AI 지금 거짓말이다. 근데 이제 진무 씨는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진로를 군인으로 결정해서 학교부터 그렇게 가긴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변화가 좀 있었다. 그 대신에 저희 진무 씨는 3대원부터 발전을 하고 4대원부터 이제 크게 나아갈 기미가 보인다. 그 올해는 10년 동안에는 클 건 없다. 10년 동안에는 10년 후- 발전을 한다. 네, 점점 발전을 한다. 그리고 진무 씨가 아시다시피 좀 연애를 안 한지라고 해야 될까요? 모태솔로잖아요, 거의. 진무 씨 이제 나는 솔로 솔로 편에 나가려고 끝났어요. 그때 또 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절어요? 그래서 진무 씨 같은 아, 입에 안 경우에는 붙어서. 애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해서 진무 씨도 살면서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고 어허. 연애를 하는 것도 다소 늦은 나이에 시작할 수 있지만 맞다. 한 번 이성을 만나고 인연이 되는 이성과는 오랫동안 그 연이 이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오. 아직 인연을 못 만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초년과 청년기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운이며 여자를 많이 만난 시기도 아니고 만나더라도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 시기고,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한 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애정운이 트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때야 가정이 워낙 단란하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좀 방법을 알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상한 게 중년기가 되면서 애정운이 꽃을 피게 되고 여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 중년기 때요? 약간 그렇게 보면 되나요? 대기만성형이다. 아,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중년기 근데 때. 네, 그럼 거의 나중에 진짜 막 노인정 가서 막 다 후리는 거 아닙니까? 신문은 우리 황혼이온인가요? 다니죠. 황혼이온?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뭐 어디 가도 인기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잖아요. 60대, 70대 돼서요? 관 들어가기 직전인데? 매력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이 이걸 된다. 네, 어떤 영업적으로 어떻게 영업이요? 70대 상대로요? 뭐 어쨌든 네, 조금 이제 늦게 빛을 발한다. 뭐 네, 이렇게 네, 좀 네. 생각을 해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정운이 좋은 시기가 있어요. 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진무 씨한테 아직 안 끝났나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게스트 좀 아니, 줘요. 줘야죠. 아이고, 게스트. 너무 많이 네. 해주시네. 또 애정운은 또 진무 씨 같은 경우는 2년 후 2025년 이 시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자신이 평소 원하던 스타일의 이성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잠시만요. 25년? 네, 내후년이네. 네, 그렇죠. 뭐 당분간은 뭐 생각이 없긴 합니다. 당분간 생각 없다는 거 저기 한 2년 전에 또 들었었죠. 32년째 당분간이에요? 네. 네. 그때 이성에게 말을 잘하게 되고 호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입이 지금 나와 트인다. 있어요. 입이 네. 트인다. 그렇죠. 이 여성에 대해서 좀 이제 대화하는 법을 깨닫고 2028년 그리고 이때는 애정으로 길한 시기라서 28년이면 지금 5년 후죠. 저희가 39대.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운이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도 39에 결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39 전까지. 39 호성 씨는. 전까지. 네. 그리고 진무 씨 같은 40은 안 경우에는 넘어가겠네요.
40은 뭐 모르죠? 장담은 못하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죠 뭐. 진무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매력 어드바이스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봤는데 아 제발 다행히도 알파벳 액세서리만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 단아까 복장은 아니에요. 하이. 진무 씨는 이제 나만의 분위기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걸 중요하고 나만의 특색, 분위기, 스타일이 묻어나는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진무 씨는 역으로 반대예요. 너무 톡톡 튀는 개성이 강한 옷은 본인이랑 맞지가 않고 주로 안정감 있어 보이며 차분하고 품위 있어 보이고 푸근해 보일 수 있는 세미 정장의 스타일로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해요. 약간 포멀한 느낌. 네. 그리고 청바지를 입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찢어지거나 컬러풀한 것보단 단일하고 밝은 색으로 입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만 단할까예요? 두 분 이제 이성을 만나셨고 진모 씨는 이제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액세서리는 은팔찌 그리고 은시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건달 아닙니까? 그리고 목과 가슴을 두를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목걸이를 착용하는 것도 건달이 되기에는 약간 모자르고 양아치보다는 위니까 반달이라고 반달 정도로 네. 약간 편안한 분위기에 섹시한 분위기를 잘 매치시킨다면 이성들에게 호감과 관심을 불어일으키게 될 거라고 네, 합니다. 그게 40대, 50대는 그게 먹히는 스타일인가 보죠. 그때가요? 그때 이제 30대 때는 또 그게 먹힐 수 있죠. 일단은 이렇게 저희 간단하게 운세를 알아봤고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거 역시 이 데이터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준비 어떻게 많이 하셨네. 준비 비꼬는 건가요 지금? 네. 저희 AI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운세 한번 봤고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코너 이제 최호성 씨 코너인데요. 최호성의 호성이 밤 묵은나인데 네. 한번 해보실까요, 호성 씨?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번에 서울 3대 고깃집이라고 제가 가본 걸 바탕으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 3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전국 4대 짬뽕, 네. 뭐 여기 3대 고깃집 네. 이런 거 누가 정하는 건가요? 뭐 법에서도 정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냥 이제 부정돼서. 검색 뭐 주어들어서 3대 고깃집 음. 알겠습니다. 근데 3대 고깃집이라고 3개 준비했는데 사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럼 하나 더. 4대 고깃집. 4대 고깃집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4대 고깃집인데 3대 고깃집 하니까 3개를 쳐준 데도 있고 4개를 쳐준 데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단 4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몽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다들? 가게 이름이 몽탄. 네, 몽탄. 왜 몽탄이에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영자 씨가 그 추천해주셨던데 아 맞나요, 그래요? 여기?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게 좀 많네요. 본인 코너 네. 본인 코너면 좀 잘 알고 와야죠. 추천만 한다 그랬지 뭐 제가 이렇게 뭐 100% 알진 않아요. 블로그, 먹어봤다고. 블로그에서 긁어온 건 아니죠? 아니 제가 다 직접 먹어봤습니다. 네. 자 위치는 삼각지역 8번 출구로 나가시면 바로 보이고요. 잠깐만 삼각 지역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습니다. 용산. 아 그쪽에 네, 있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삼각지역인데 그렇게 멀진 않네요. 네, 그렇게 멀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위치는 삼각지역 8번 출구고 가격은 우대갈비 280g에 32,000원입니다. 이거랑 이거 먹고 나서 후식으로 양파볶음밥 먹어주면은 아 딱 좋습니다. 한국인의 마지막은 볶음밥이죠. 네. 자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다들 알다시피 여기가 웨이팅이 장난이 아닙니다. 웨이팅이 기본 1시간 2시간 1시간이면 좀 들어갔다 하고 2시간이면 기다려야 들어간 거네. 3시간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아니 근데 네. 고기를 먹으러 고깃집이잖아요. 네네네. 고기를 먹으러 가는데 네. 웨이팅을 2시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다려서 먹는다고? 네, 그 정도 값어치가 있나 봐요. 먹을 값. 오. 저는 운이 좋게 친구가 기다려줘 가지고 네, 네. 그냥 좀 늦게 가서 바로 들어가서 먹었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친구가 기다렸고 아무튼 우대갈비는 이제 집불에 초벌구이에서 나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직원분이 이렇게 치 해서 구워주시고 친절도 엄청 하시고 친절은 덤이라고 써놨는 내가 친절하시고요. 누르는 벨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 뭐 여기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안 들릴 수 있어서 벨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대갈비는 소고기고요. 집불향이 배있고 아주 살이 장난 아니게 부드럽고 녹습니다. 예, 진짜 맛있고요. 느끼하다 싶으면은 그 기본 반찬으로 나온 이 무생채가 있습니다. 아 좋다. 그거 한 번씩 먹어주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좀 이게 안 좋은 점이 맛있긴 한데 가격이 있어서. 그때 친구랑 둘이 갔나요? 아니 셋이요. 셋이 가서 형님? 총 얼마 정도 나왔어요? 4인분 먹었나? 4인분에다가 10만 원 그냥 넘었겠는데. 예, 술도 마시고. 소주 한 2병. 그래서 소주도 한 병에 5,000원씩 해가지고. 응.
너무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식으로 바로 양파 볶음밥 2개 시켜가지고 셋이서 양파 볶음을 배를 채우고. 그쵸. 우대갈비가 네. 정확히 뭔가요? 전 그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소 뼈에 붙어 있는 음. 이 살을 이렇게 발라내셔가지고 아, 소 우자구나. 예예 소갈비. 그래서 음. 비쌉니다. 소. 이제 그거를 집불에다가 이제 네. 치쳐올고 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구워주시는 거죠. 근데 진짜 부드럽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기. 소갈비랑 우대갈비랑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 천문회장입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 우리가 그래도 이거 듣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전달하는 죄송합니다. 건데 네. 모른다로 일관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우대갈비. 네. 어쨌든 소갈비다. 네. 네. 자,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3대장인 이유가 있다. 네. 집불량이 비어있고 말도 안 되게 부드럽다. 또 가고 싶은데 웨이팅이 부담된다. 웨이팅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는 3대 고깃집.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웨이팅. 자, 두 번째로 금돼지 식당이라고 위치는 약수역 2번 출구에 있고요. 자, 본삼겹, 눈꼴 목살, 등목살. 눈꼴 목살이 아니라 눈꽃 목살이죠. 눈꽃 목살을 눈꼴 목살이라고 얘기하네요. 시작할 때는 긴장이 안 됐거든요. 예. 정진 씨의 그 뭐 물어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저격수예요. 예. 아이. 약수역이 정확히 어디 있죠? 아니 어렵네요. 그 약수요. 네이버지도 쳐봐요. 아무튼 본삼겹, 눈꽃 목살, 등목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 19,000원씩입니다. 150g. 아까보단 조금 싸네. 네네. 네. 그리고 여기가 강민경 뭐 연예인들도 최자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최자 씨도 네네. 맛집 매니아시죠? 네. 다이나믹 듀오. 자, 특징은 웨이팅을 카카오톡 예약 시스템입니다. 딱 적어놓고 주변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가서 커피를 1시간쯤 먹고 있다 보면 이제 카카오톡에 올릴 겁니다. 아, 미리 걸어놓고 가는 예, 거구나. 아, 좋네. 예. 그래서 그 스타벅스 안에 다 보면은 다 금돼지 식당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그 다. 스타벅스가 뭔가 수혜를 받네. 그쵸. 근데 그 주변에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어서 좋네요. 네. 음. 그리고 자, 또 말씀드리면은 다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고. 읽어주시죠 여기. 네. 전 그중 최애는 아니요 그 위에 있는 거. 어떤 거요? 예. 카페에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금돼지 식당 웨이팅 카페. 네, 그다음에 본삼겹, 눈꽃 목살, 등목살 모두 먹어보는 걸 추천. 다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중 최애는 전 삼겹살이었습니다. 음흠.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게 맛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는데 진짜 부드럽습니다. 녹습니다. 육즙도 장난 아니게 나오고요. 다 그리고 구워주시고. 이렇게 맛을 표현하는데 네. 되게 좀 이 표현하는 어휘가 되게 좀 제한적이네요. 그렇죠. 지금 아까 녹습니다만 지금 한 3-4번 나온 것 같거든요. 아까 우대갈비도 녹지 않았나요? 그냥 부드러워요. 네, 뭐. 부드럽고 녹습니다. 부드럽고 녹는다 말고 이제 좀 다른 표현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말하다 좀 해주세요. 네. 소주가 일단 5,000원이고 소금이 특별한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했나? 약간 핑크 솔트 뭐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 이제 그리고 또 후식은 김치찌개가 있는데 다 블로그에 사람들 다 김치찌개를 먹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먹어볼 걸. 근데 아무튼 전 고기는 확실하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녹았어요? 네. 아니요. 다음 건 녹으면 안 돼요. 큰일 났다. 저희 총평 예. 총평 보면은 서울 3대장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엄청 특별하거나 그러지 않음. 그냥 맛있는 삼겹살집. 자, 엄청 특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맛있는 삼겹살집인데 서울 3대장인 이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어이가 안 맞네요. 앞뒤가. 거긴 엄청 좋은 곳이지만 그리 특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는 곳이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호성의 밥 묵었나 이제 올해 요걸로 좀 막을 내리도록 해볼까요? 아직 할 거 많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네, 남영돈. 남영돈이라고 남영에 있습니다. 남영역 이거, 근처에. 네. 아시죠? 아니요 그냥 몰라. 안 적해봤어요. 기계적인 리액션이죠. 방송의 기본이죠. 기계적인 리액션. 아이고. 거기에 들어봤어요. 제 위치는 숙명여대요. 숙대역 6번 출구에 위치해 있고요. 숙대밭이죠. 네. 가격은 항정살 180g에 2만 원, 가브리살 180g에 18,000원. 특징은 웨이팅 기본. 여기도 예약 시스템은 이렇게 적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전화나 문자가 오는 그런 거 없고요. 자, 뭐 허진무 씨 안 계세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박정준 씨, 예,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허진무 씨 들어오면 저 아까 지나갔나요? 그러면 바로 해드릴게요 하는 그런 시스템. 조금 불편하네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 유명한 게 항정살이랑 가브리살이 진짜 유명한데 많이 드세요.
사람들이 다 그것만 시켜드습니다. 음흠. 그리고 이제 각 사람당 이 동그란 접시가 나옵니다. 앞접시 예. 뭐 이런 거? 약간 길다란 판 같은 거, 음. 동그란 판. 그 접시에 젓갈류, 젓갈이 2개인가 있었어요. 어리굴젓이랑 오징어, 젓갈. 네, 오징어젓인가? 음. 아무튼 소금, 또 생와사비 이렇게 세팅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고기도 거기도 구워주시고 여기 맛 평가를 제가 해드리면은 여긴 녹진 않습니다. 항정살 그 특유의 그 쫄깃쫄깃한 게 이게 식감이 장난 아니고 진짜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부드럽고. 네. 녹진 않아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했다. 부드럽고 녹고 장난 아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예. 이거 이제 제 경험이지만 그 웨이팅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형들이랑 치킨집에서 간단히 끼니만 때우자. 그래서 치킨집에 들어갔거든요. 고기를 먹으러 가기 전에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등산하고 왔거든요. 그때 너무 배고파서 무슨 치킨집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치킨집 가서 치킨. 아니에요. 아 들어본 치킨인데 아무튼 약간 B급 정도 그 브랜드의 치킨이었는데 가서 치킨 둘이서 셋이서 2마리를 먹은 거예요. 치킨 맛집이면 치킨 너무 3대 맛- 치킨 너무- 맛집 아니에요? 고깃집 가기 전에 네. 너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아무튼 그 치킨집에서 맥주를 500을 6개 먹었나? 고깃집 가기 전에. 네.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웨이팅이 돼가지고 웨이팅 지나가지고 이제 갔는데 너무 느끼한 거예요. 항정살이. 아 근데 그렇게 배부른 상태로 가면은 좀 음. 맛있기가 조금 좀 떨어질 텐데. 그래서 음. 3인분만 먹고 나왔나 그냥 인당 1인분씩 음. 그렇게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총평을 말씀드리면 서울 3대 고깃집 특별한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은 경험해볼 만하다. 그러나 웨이팅하고 간다면 몽탄을 가보겠다. 지금 3대 고깃집 얘기했는데 2개가 특별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 사견입니다. 네. 최호성 선정 3대 고깃집이라고 하죠. 예. 최호성 선정. 제 산. 최호성 선정.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를 지금? 누군가 이제 막 아니 자꾸 얘기하는데 솔직히 뭐 맛있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최호성이 선정한 서울 3대 고깃집이라고 근데 하죠. 3대 고깃집으로 사람들이 정했으니까 한번 좀 같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3대 고깃집이지만 나는- 최우성에게는 3대 고깃집까지는 아니라 요렇게 좀 하는 게 낫겠네요. 똑똑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준비했던 게 두툼이라고 위치는 충정역 5번 출구에 있습니다. 가격은 두툼 삼겹살 170g에 16,000원, 목살, 항정살도 다 똑같이 1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제일 좋네. 네. 근데 여기가 특징이 몽탄 사장님이 하나 더 만드신 곳이에요. 여기가 고깃집을. 그래서 여기도 웨이팅이 기본이고요. 예약 시스템도 아까 그 남영돔처럼 적고 가는 시스템. 앞에서 기다려야지. 육성으로 허진무 씨, 허진무 씨 안 계세요? 자 박정주 씨 이러면서 그런 시스템이고요. 3가지 모두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에이징으로 21일간 그러니까 3주 동안 숙성고에서 숙성을 합니다. 잠깐만 드라이 에이징이 뭐예요? 그 이거를 고기를 통째로 걸어옵니다. 그 숙성고에다가. 그래서 그 밑에 짚도 있고요. 그 짚불이랑 되게 몽탄 짚. 이렇게 막 쇠꼬치에 걸어 그쵸. 놓는 것처럼 약간 정육전처럼. 뭐 수분을 쫙 빼는 거죠. 맞아요. 드라이 에이징. 그래서 그게 진짜 완전 부드럽더라고요. 그 목살이 장난 아니게 부드럽습니다. 제가 먹어본 목살 중에 목살하면 되게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생각 안 들잖아요. 보통 삼겹살이 더 왜요? 녹았나요? 녹았죠. 녹았고 딱딱한 고기는 언제 나와요? 입에 씹을 수 있는 고기는 없어요? 전 고기는 씹고 싶은데. 솜사탕을 먹었나? 집에 들어가면 입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없어집니다. 진짜 목살이 제가 먹어보고 어디 갔나요? 환불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졌으면. 진짜 제가 딱 먹자마자 형 장난 아니야. 호성아 너 이따 씹고 말해.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평을 벌써 말씀드리면은 네. 목살이 이렇게 부드러웠나 했던 고깃집이고요. 음. 육즙이 장난 아니고 삼겹살도 정말 맛있고 근데 그중에 단연 베스트는 목살이다. 서울 3대 고깃집을 두툼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개인 네. 의견이 들어갔네. 그리고 그리고 이 베스트 고깃집. 무조건 아니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목살이 두툼 목살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한번 저도 가보고 싶네요. 진짜 여기 여기는 다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진짜. 좋죠. 서울역 아까 충정역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서울역 서부역? 서울역 하면 보통 앞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뒤로 뭐라 그러나 서부역이라 그러나 그쪽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충정역이랑 여기 사이. 한번 회식하러 가시죠 저희. 너무 좋죠. 되면 가죠. 진무 씨 여기 들어보니까 좀 어때요?
이 고깃집 지금 4개 정도 고깃집만 나왔는데 네. 좀 어때요? 들어보니까? 저는 그 고깃집 하니까 그냥 군대 회관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거기는 한 1인분에 9,000원 정도면은 거의 굉장히 절반 엄청 가격이네. 싸네. 네, 그래서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혹시 저 각자 뭐 최애 고깃집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아까 두툼? 두툼 말고 저는 오리고깃집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네 대화사철탕이라고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의 그 저희 동네 다 같이 음식점이- 갔었잖아요. 네.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단골이었으니까. 네. 저는 그냥 솔직히 저는 고기 맛을 잘 구분 못해서 음. 그냥 먹는 편이에요. 그냥 먹는 편이고 뭐 정주 씨 있나요? 저는 그 예전에 여자친구가 교대 근처 역 쪽에서 강남역 근처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맞아 아시다시피. 맞아. 그때 이제 제가 끝날 때 좀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집으로 태워다 주고 했었는데 그 첫 강의 때 제가 갔던 고깃집이 교대 갈비집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교대에서 그 사거리 있는데 아닙니까? 거기 아닐 거예요. 네. 안쪽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고기랑 그다음에 냉면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맛이 어땠어요? 맛이 녹았습니다. 부드러웠나요? 부드러웠죠.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기 얘기하니까 지금 배고프네요. 지금 우리가 일요일 오전 11시 47분 해서 각자 뭐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기 얘기하니까 막 배고파지네요. 우리 끝나고 오늘 뭐 먹을까요? 고기 먹을까요? 아니요. 이래서 녹는 고기로. 왠지 점심부터 이런 고기 먹으면 좀 약간 헤비해지더라고요. 헤비해지죠. 느낌이. 네. 뭐 저녁이면 상관없는데 네. 또 우리 저녁에 다 일정들이 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점심 때는 뭐 가벼운 걸로 먹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호성의 호성이 밥 묵었나 해가지고 4개의 고깃집을 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코너는 또 최호성 씨 코너인데 네. 최호성의 환장연애 환장연애. 한번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연애 그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지금 약간 네. 본인 그 고깃집 준비한 코너가 생각대로 안 풀리지 약간 좀 텐션이 다운된 것 같은데 저 갑자기 피곤해졌어요. 텐션 좀 올려주시죠. 끌어올려 올려주시죠. 홈크러시 네. 쪽 빨아서 한번. 네네. 이제 네, 폰콜스. 조리폰 한번 먹고 톤도 올려주시고 자 3, 2, 1 까뜩. 자, 바퀴 연찬 2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네. 자, 바퀴입에서는 저희가 말할 거리를 좀 준비해왔는데 일단 깻잎 논쟁.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현진 씨는 깻잎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이거 뭐 회사에서도 뭐 몇 번씩 얘기하고 그랬지만 정말 이건 쓸데없다. 왜요? 아니 깻잎 앞에서 사람이 못 하고 있으면은 잡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잡아주냐 마냐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옆에 은진 씨가 현진 씨 여자친구가 네. 이렇게 깻잎 못 떼고 있어. 네. 그러다가 뭐 제3자 남자가 이렇게 해준다? 잡은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전혀. 아니 오히려 난 고마울 것 같은데. 음. 왜냐면 내가 못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음. 못하면은 잡아주면 고마울 것 같다. 음. 근데 뭐 먹여주거나 이런 건 안 되겠죠. 근데 그 약간 이 상위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지퍼 올려주는 거 롱패딩.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롱패딩은 조금 그렇죠? 그렇지 않나. 그렇죠. 롱패딩은 좀 진무 씨는 상상을 하면 어때요? 저도 그 현진 씨 의견이랑 비슷한데 네. 크게 상관은 없는데 깻잎? 깻잎 그렇고. 그 네. 핵심은 뉘앙스라고 생각합니다. 뉘앙스요? 떼주면서 어떤 눈빛을 교환하느냐. 깻잎을 떼주면서 도대체 무슨 눈빛을 교환하죠? 그런 건 좀 이상한데 상상을 해봤을 때. 네. 근데 그냥 뭐 무덤덤하게 뭐 아니면 그냥 떼어주는 떼주는 거? 거는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럼 롱패딩은요? 롱패딩 올려준다. 그거는 약간 좀 그 저희 이모가 한번 해줬었는데 저한테 그거랑은 이모가 그러니까 이모가 해주는데도 이모가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모가 그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요? 아니 그런 상황 자체가 멜랑콜리하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런 뭐가 이상하다는 것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잖아요. 어쨌든 롱패딩 이거 뭔지 알아요? 알죠. 그게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본인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박정준이 본인의 여자친구 롱패딩을 올려준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이모가 얘기하고 있는 나오니까 아니 이모분은 뭐 하고 계셨는데요? 이모가 안 내셨어요? 이모분은 뭐 하고 계셨는데? 이모가 뭐였지? 그 넥타이였다. 넥타이를 해줬다. 넥타이를 네. 본인의 넥타이를 매주셨다. 비슷하게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준 씨는 그럼 저는
최근에 안 그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여자친구가 팔꿈치 인대를 다쳐가지고 아이고 깁스를 차고 있었거든요.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일단 전제는 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여자친구 출근을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옷을 잠가야 되는데 팔이 아프니까 잠글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 좀 잠가줄 수 있나요 하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히 여자친구도 이성에게 부탁은 하진 않았죠. 동성한테. 그렇죠. 그게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깻잎은 저도 똑같아요. 그냥 뭐 밥 먹는 거 빨리 먹고 그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네. 떼주는 거는. 근데 네. 롱패딩 같은 거 이런 거 지퍼 잠가주는 거는 그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쵸. 이모는 가능해요? 이모면은 이모분은 뭐 하셨는데? 저는 어제 사실 이걸 여자친구랑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깻잎 논쟁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깻잎은 지금 여타 사람들처럼 떼어줄 수 있다. 떼어줄 수 있는데 약간 좀 이상한, 그러니까 멜랑콜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약간 좀 약간 이상하다. 흘리고 다니는 사람. 흘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롱패딩도 그렇고 롱패딩은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올려줘? 내가 올려주면 되는데. 아니 롱패딩은 뭐 지금 다 의견이 통일된 것 같고 깻잎도 얼추 우리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이거 깻잎 논쟁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좀 각박해졌다. 깻잎 떼는 것도 좀 이렇게 뭐 눈치를 보고 막 그래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핫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다음은 네, 결혼 전 동거, 연애 첫날 스킨십 끝까지 가능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결혼 전 동거 가능하십니까, 진무 씨? 좀 너무 무거운 주제네요. 그래서 가볍게 말씀해 보세요. 뭐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서로 동의한다면은 되겠지만 그 만약에 동거하고 나서 다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헤어지고 나서 네. 그 사람한테는 좀 비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신뢰가 될 수 네. 있죠.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막 한 2년 정도 동거를 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네, 그럼 다음 여자친구한테는 동거한 사실을 밝히지 않겠다. 네,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괜히 그걸로 싸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긁어볼 수도 있지. 나는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나도 동거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게 다야. 저도 저도 똑같이 의견 이해. 정준 씨는 어때요? 저는 뭐 결혼 전 동거 제가 하는 것도 전 오히려 하고 싶어요. 결혼 전에 미리 그래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제 애인이 이전에 결혼 전 뭐 동거를 했던 사람이다 해도 저는 괜찮아요, 솔직히. 이거를 밝히는 거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 세세히 말하는 걸 원하지는 않는데 솔직히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사실 저 알았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런 결혼 생활이든 이성에 대하는 거에 있어서든 뭔가 조심할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 좀 미리 알고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배우는 게 있겠지. 그쵸. 배우는 게 네.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연애 첫날 스킨십 끝까지 가능하십니까, 정준 씨는? 그 사귄 지 1일차. 그렇죠. 1일차 끝까지 가는 거죠. 저는 뭐 좋죠. 그래요? 뭐 이게 다들 나이가 있고 하니까 솔직히 툭 터놓고 얘기하자면은 어차피 갈 거잖아요. 끝까지 갈 거잖아요. 그걸 뭐 해야죠.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어차피 가니까. 어차피 가는 거 뭐 첫날에 가든 뭐 저는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도 네. 똑같아요. 네, 오히려 뭐 사귀기 전에 가면 문제지. 그렇죠. 딱 정주에 저도 똑같아요. 네. 사귀기 전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귀고 나서는 뭐 첫날이든 뭐 100일째든 다 뭐 가능할 것 같다. 그쵸? 호성 씨는 저도 근데 근데 저는 첫날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첫날에는 그럼 둘째 날은요? 가능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에 만났어요. 네. 1월 1일에 뭐 오후 3시에 만나서 네. 뭐 영화 한 편 보고 그다음에 네. 저녁 먹고 네. 뭐 술 한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그럼 가능하죠. 이틀째니까 공식적으로 이틀 이틀 날이니까. 네. 달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진무 씨는 가능할? 이제 다 성인이니까. 네, 우리 미성년자는 네. 아니죠. 네, 성인이니까 뭐 그에 대한 책임만 다 질 수 있으면 맞아요. 상관없죠. 책임을 질 수 있으면은 다 성인이니까 책임질 수 있는 행동 해야죠. 네. 자 여기에 묻어서 이렇게 키스를 했어요. 입냄새가 나면 어떡할 겁니까, 상대방이? 나는 이거는 음. 이게 상대방이 날 수도 있지만 내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냥 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네. 네. 정준 씨는
저도 뭐 이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근데 만약 심했다. 네. 그런 적은 없었지만 취두부다. 취두부다. 두리안 취두부다. 그럼 그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예. 대신에 뭐 조용히 뭐 자일리톨이든 구강청결제는 나중에라도 건넬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뭐 그 키스가 끝나고 자일리톨 주섬주섬 꺼내서 준다지 이러진 않겠죠. 가그린이든 네. 뭐 리스테린이든 그런 걸 바로 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이후부터는 중간중간 건넬 수 있겠죠. 저는 냄새를 이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합니다. 네. 부디 상대방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무 씨는 어떠신가? 아 저는 네. 참습니다. 아 참아요? 네. 근데 해봤습니까? 참는다는 게 숨을 참는다는 건가요? 일단 참고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씨가 말한 손가락으로 것처럼. 코를 막고 싱크로나이즈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이제 연애 참견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네. 스킨십이 싫어지는 연애 계속 만나도 될까? 이렇게 스킨십 많이 나왔네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네요. 머릿속에 지금 스킨십밖에 없어서 소연 그런 씨가 거 아니에요? 또 스킨십을 좋아하시니까 네. 스킨십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연참 이렇게 서장훈 씨랑 뭐 한혜진 씨랑 이렇게 연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본 보고 읽는 그거 보고 하나 준비했는데 네. 요 사건 케이스가 이 좋아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나 스킨십은 싫다. 정주 씨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예. 이제 제가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난 널 좋아하지만 음. 난 스킨십은 싫다. 음. 저는 만날까 만나요? 그 여자친구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스킨십은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연애든 뭐 결혼 생활이든 이런 이성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아하는데 스킨십이 싫다?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죠. 네. 좋아하는데 어떻게 손도 잡기 싫고 그러니까요. 호응도 싫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현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현진 씨는 저도 정준 씨랑 좀 비슷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당연히 뭐 마음적으로 되게 정신적으로 좋아하는데 막 살닿는 게 이런 거 좀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그거는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살도 닿기 싫을 정도면은 어떻게 같이 연애를 해? 지금 저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고 왜 본인 얘기를 해요? 물어본 거예요 현진 씨한테. 그게 좀 조심스러운 거 아닐까요? 아 지금 저한테 물어봤다고요. 아예 물어보잖아요. 나한테 물어봤다고요. 농담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 껴드는 게 팟캐스트 매력이죠. 아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정준 씨랑 비슷하게 저는 못 만난다. 저는 못 만난다. 진무 씨는 아 저는 약간 고마울 것 같고 고맙다고? 왜냐면 스킨십이 고맙다는 싫어하는 게 게 괜히 그냥 지금 감정만 가지고서 그 스킨십 막 하고 이러진 않았겠구나 이런 질문은 이해하신 겁니까? 아, 예. 하고 그 오히려 제가 아직 조금 저에 대한 감정이 크지가 않구나 해서 저를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력을 해야 된다. 스킨십 그러니까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스킨십을 싫어하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스킨십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 내 매력이 완전 장기적으로 생각까지는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직 스킨십을 할 정도로 좋아하진 않는 건가 보다 뭐 이런 네, 느낌 그래서 아니에요? 더 좋아하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정준 씨랑 저랑 얘기했던 거랑 조금 결이 다르네요. 접근이 다르네요. 접근이 다르지만 다른 방향. 예.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같다고 봐요. 네네. 이만큼 좋아했으면은 스킨십 당연히 할 수 따라와야 있는데 돼. 네. 상대방은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거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연애 노력에도 결국 좀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막 그쵸. 진무 씨가 그러면 열심히 끝내야죠. 노력한다고 해도 막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는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연애 같다. 그렇죠. 그렇죠. 호성 씨는 끝내는 게 맞죠. 네. 저도 스킨십은 저에게 숨과 같은 역할이라 숨? 숨. 호흡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아 스킨십이. 네. 그래서 저는 스킨십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상대방 그러나 스킨십이 싫다? 말이 안 맞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스킨십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거는 바늘이 가면 실력이 따라가듯이 본능이죠, 음. 본능. 그렇게 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지고 싶고 이렇게 포옹하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느꼈던 감정이 헤어져라. 딱 그 생각했는데 다 누구한테 아니 얘기한 거예요? 그 패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음. 유튜브 보면서 혼자 헤어지라 말아 네, 하죠. 헤어져라 했는데 다 패널들도 다 헤어지라. 그런 식으로 말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또 하나 더 준비했는데 네. 담담만 하는 남친, 모든 게 귀찮은 남친. 음흠. 이 사건을 케이스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사건 중 하나가 운전 중 말 거는 거 싫다면서 조수석에 여자친구 앉아야 되는데 일부러 짐을 놔뒀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히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아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히기 싫어서. 그리고 둘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싸운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여행을 갔는데 혼자 맛집을 다녀오라면서 자기는 침대에서 자겠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다녀와. 그때 화냈더니 오히려 적반하죠. 아니, 난 너가 여행 오자 해서 왔고, 너 맛집 갔다 오라고. 그게 뭐? 난 좀 쉬고 싶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오히려 적반하고 화를 냈대요. 배려가 좀 부족하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먼저 진부씨부터 한번 말씀해 볼까요? 전 사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괜히 연애한다고 그냥 패션 연애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남자는 태연. 이런 남자는 왜 사귀는 걸까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개개인인데 음.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만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지 씨는? 아니 이거는 좀 이 그 대본에 있는 이 두 줄로만으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좀 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연애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조수석에 짐 놔두고 뒤에 앉고 맛집 이렇게 아마 좀 더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전에 사례 소원해 같은 게 있나요? 이런? 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혹시 이 있을까요? 연참에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봐도 딱 요 정도예요. 그래요? 음. 저는 그래서 요 내용보다는 이 코너를 준비한 좀 대본이 부실하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헤어지라 했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것만 준비해서 해야죠. 다 뭐 저도 지금 느꼈는데 좀 더 준비해야 되나 느꼈는데 근데 딱 내용이 그 정도였어요. 딱 남자가 별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일단 이것만 봐봐요. 운전 중 말 거는 거 싫다면서 조수석에 짐을 놔두는 것 자체가 이게 사귄 사람의 자세입니까? 잠깐만 이게 지금 여행이잖아요. 네. 그 여행 잠깐 다른 데로 빠져보자면은 여자친구랑 뭐 여행을 갔는데 막 싸운 상태에서 가거나 가서 싸우면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연애를 보면은 막 그래서 나는 항상 뭐 여자친구랑 여행 갈 때 싸우지 말아야지. 뭐 좀 해야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멀리 놀러 가는데 막 싸우면은 약간 좀 서로 힘든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게 좀 있었나요, 혹시? 네네. 저는 놀러 갔는데 휴게소에서 아니요 그거 말고 스킨십 거부. 그쵸. 그거 싸운 건 아니죠. 그거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네. 갑자기 내 손이 뜨겁나요? 확 떼더라고 이렇게. 네. 왜 손을 안 잡아? 사람 많잖아. 아니, 무슨 콘서트장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관광한 휴게소에서 네. 사람 많다면서 손 안 잡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스킨십 없는데 이게 약간 제 경험도 있는 거거든요. 손을 잡으려면 손을 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상처받는 거야 나 되게. 그때가 좀 약간 트라우마처럼 네, 있었죠. 남았을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주변에 뭐 들어보니까 이제 손 잡는 거를 좀 상대방을 배려해서 본인이 수족냉증이 있으니까 뭐 다한증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 분들은 손잡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에 땀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괜히 묻을까봐. 그분은 어땠어요? 누구요? 전 걔는 건강했어요. 건강하고 뭐 나띵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다쳤지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게 더 상대방이 더 좋아해 줘야 그런 것도 되지 않나. 뭔 얘기를 자꾸 하는 취했어요? 긴장 풀고요. 아니, 지금 아니 아까 제가 말한 게 있잖아요. 뭐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야 스킨십도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이 좀 부족했다. 근데 이건 이런 망했네요. 얘기죠. 단단한 남친. 이건 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음, 원래 뭔가 의견이 분분하고 뭔가 나뉘어야 되는데 그냥 다 저희 일방적이죠. 동일한 의견이었다 보니까 음. 현지 씨 말씀대로
좀 부족했다. 주제 선정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아까 우리 호성 씨가 한 10분 만에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대본을. 한 20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가볍게 만들려고 했더니 진짜 가볍게 만들긴 했네요. 요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바쁘니까. 네. 바쁘니까. 어쨌든 뭐 요렇게 좀 연애에 관련된 얘기 해봤고, 연애에 관련된 얘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우리 허진무 씨 코너인데요. 허진무 씨가 이제 취미를 소개해주는 코너에서 허진무의 취사 반장이라고 좀 했습니다. 네, 취사반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는 이제 취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코너인데요. 허비. 네, 음. 취미라는 게 이제 많잖아요. 뭐 꽃꽂이부터 해가지고 뭐 돈 드는 취미도 있고 아니 돈 안 드는 취미가 남자 있고. 4명이서 있는데 꽃꽂이부터 취미가 나와요? 그 군에 있으면은 취미란에 꽃꽂이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군대에 있는데? 그 병사 애들이 진짜로? 약간 왜냐면은 이제 그 쓰기 싫어서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농담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심리 약간 팩트 체크 해보세요 지금 바로. 그냥 약간 본인 이제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친구들은 꽃꽂이 많이 쓰죠. 잠깐만, 빨리 나가고 싶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현부심 같은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현역으로 부적절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약간 그런 연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일부러 쓴 거야. 편한 대로 빠지고 싶어하는 네, 그런 약간 병사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그러니까 약간 좀 내가 이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쓴다 요 얘기인가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지금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어쨌든 계셨었잖아요. 한 2년 반 정도는 중대장을 했었고. 병사들을 이렇게 관리했었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병사들이 뭐 취미 같은 거 적어서 막 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약간 좀 많이 나온 취미 같은 거 뭐가 있나요? 꽃꽂이 이런 거 좀 특별한 거잖아요, 사실. 뭐,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뭐 독서, 영화 보기, 음악 감상. 게임? 음악 감상 좀 많았던 것 같고 음악 감상. 그러면 네. 좀 꽃꽂이 말고 좀 특이했던 거. 특이했던 거. 음. 특별히 막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뭘 보냐면은 이 친구가 축구 잘하냐 이거 많이 봐가지고 거기 군대는 축구죠. 예, 취미나 뭐 특기란에 축구. 축구나 풋살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사람 있으면은 그냥 부사관들이 특히 이제 데리고 가죠. 네. 얘는 우리 소대로 데리고 와야 된다. 네. 그런 사람들은 잘 하나요, 진짜? 보통 기본 이상은 합니다. 어. 보통. 발이 세모가 아니군요. 그런 네. 어쨌든 네, 일단 그 축구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제 거의 주 전력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군대에서 축구를 잘하면은 좀 이쁨을 받나요? 100%입니다. 네, 무조건. 이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1등병 때부터 원래 보통 체육대 2등병 안 껴주거든요. 전 축구 대표로 뛰었습니다. 2등병 때부터. 저도 이등병 때 축구 대표로 같이 뛰어가지고. 좀 뛰었네. 네, 그래서 저도 2박 3일 포상 받았죠. 그래서 1등 해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은 그 지휘관들부터 해서 이제 뭐 부대 대항으로 해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할 때 주 전력이 되기 때문에 전력이 증강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좋아하죠. 나라는 안 지키고 골대만 지키셨네요. 이게 그게 전력이라는 게 크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게 축구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훈련 이런 것도 많이 하던데 그런 축구공으로 거는 싸우나요? 북한군이랑? 거기에 그냥 약간 그 이입을 하는 거죠. 이입을? 네. 그래서 그 상대방 축구 잘하면은 우리 전투력 이만큼 세다. 약간 이런 우리 소대 느낌. 전투력 강하다. 네.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그 정도면? 총을 근데- 잘 쏴야지 무슨 축구를 잘해. 근데 축구 잘하는 것도 그 전투를 잘하는 거랑 축구 잘하는 거랑 약간 팀 파이트라는 측면에서 그 팀의 그런 되는 게 있기 결속력이 때문에. 높다. 네네. 이해가 됐다. 우리가 너무 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네. 또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재밌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취미 한번 목록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본인이 경험하셨던 것들. 일단- 여기 보니까는 대본에 21가지. 대충 21가지 정도 나왔다고 했거든요. 부자네. 네. 그 제가 군대 한 7년 정도 복무하면서 아까 말했나? 강원도에 이제 7년 정도 있었다 보니까 이제 좀 문화 생활을 즐기려고 뭔가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너무 즐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대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뭐 그 전에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뭐 21가지나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잡고서 오랫동안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맛만 봤다. 요 정도. 그럼 한번 짧게씩 소개해 보시죠. 일단 카테고리가 음흠. 6개 정도 해가지고 네. 운동, 그리고 드론, 음악, 이동 수단, 그리고 뭐 인문학, 식도락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인문학.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하겠습니다. 운동이 거의 주가 이루어지는데 한 음흠. 10가지 정도. 와, 운동 인간 병기네요. 인간 병기. 아, 캡틴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뭐 태권도는 우리 다 같이 했었잖아요. 태권도. 근데 한 달 한 것도 취미로 쳐주나요? 이 기준이 너무 구색 맞추기 아니에요? 도장에 월급 그 도장 끊어가지고 다녔던 거니까 어쨌든 돈 내고 했다. 돈 내고 하는 것들. 네. 태권도부터 일단 얘기를 하면은 이게 가장 최근에 했던 겁니다. 태권도를 네, 12월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이게 그 어릴 때 하는 태권도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성인 태권도를 갔어요. 성인들이 모여 있는 태권도 도장. 뭐 트로트에 맞춰서 막 이렇게 태권도하고 나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 대학생들 이상들만 해가지고 보통 일반 동네 도장 같은 경우는 막 어린 친구들 많이 있고 그냥 사범님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인 반이 따로 운영이 되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도장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하니까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몇백 명, 팩트입니까? 팩트? 팩트입니다. 몇 명이었어요 회원 수가?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곳인데 일산이요? 그냥 하루 나오면 그래도 성인 반에 한 20명 정도씩은 나온 그 성인들만 나와 있습니다. 성인 태권도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동네 태권도장이랑은 좀 다르다. 아니 잠깐만. 네. 한 달 했다면서요. 네. 근데 좀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렇게 너 회원이 많고 성인들 많이 있는 데인데 왜 한 달만 했어요? 끝났습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직? 예, 끝났습니다. 왜 끝났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지금 고백하다 차였습니까? 3단인데 4단이 좀 따고 싶어서 네. 태권도 그 단증만 이게 좀 어떻게 네.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1년은 다녀야 자격증은 돈으로 살려 했습니까? 네. 한 달치 석성반 이런 게 없더라고요. 한 달치 수강료로 단증을 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지금 운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 좀 특별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운동에서? 수영 할 때 삼각바스 입고 일단 합니까? 한번 목록을 쭉 말씀을 드리면은 검도를 이제 대학생 때 동아리로 1년을 했었고 유도 다녔었고 그 주짓수 다녔고 킥복싱, MMA 다니고 헬스는 꾸준히 했었고 그리고 수영 MMA 하면서 고소당한 적 있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피 난 적 있습니까 진짜? 하고? 보통 위험해요? 진짜 하다 보면은? 스파링을 하는데 마우스피스 끼고 그냥 하니까 MMA가 얼굴만 때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타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다 때리는 거. 그거 뭐지? 네. 그 헤드기어 이런 거 쓰고 하나요? 네네. 어. 맞습니다. MMA가 관절기도 하나요? 관절기는 안 하죠. 그냥 타격만? 네네. 입식 타격? 네. 파운딩도? 그거는 파운딩은 안 하고 입식으로만? 입식으로 했었고 주짓수랑 MMA랑 같이 하는 데였어 가지고 그래서 세 달 요일별로 이제 월수금은 주짓수하고 네. 화목은 MMA하고 뭐 이런 식으로. 궁금했던 거 이제 그 스파링을 어쨌든 하고 세 달 동안 다녔으면은 대략 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그 전투력이 있잖아요. 본인은 네. 그 거기서 전투력 몇 위 정도로 이게 상중하로 치면 네. 상중하 이렇게 나누기는 좀 애매하고. 나만 보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이게 리치에서 좀 밀리죠. 밀리니까 많이 맞습니다. 네. 일단 맞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리치가 길면 아무래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리치가 맞습니다. 길면. 네. 네. 일단 자기는 안 맞으니까 일단 한 대 맞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네. 스피드로 승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돌격을 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이렇게 막 파운딩을 해야 되는데 키 작은 사람들은 원래 그게 전략이긴데. 근접해서 하면은 자신 있는데 좀 보통 이제 저는 기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어쨌든 기술 익히는 기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행동대장 스타일로 네, 그냥 인파이팅 스파링 했고 예. 랭킹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짱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계속 얘기해 드리면 수영 다녔고 그리고 테니스를 하고 풋살은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었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군대에서 했었어요. 넷플릭스 옆에 근데 스쿠버다이빙 옆에 넷플릭스 해상 다큐가 써 있는데 이건 잘못 썼는데 괜찮아요. 저도 아니, 그랬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나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보면은 2편이 있어요. 해상 다큐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건데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하고 나서 보니까. 다음 드론은 뭐죠? 드론은 이제 드론에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용 드론이 있고 FPV라고 해가지고 레이싱하는 드론이 있고 또 뭐 그러면은 드론으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뭐지 이 앞에 VR 같은 거? VR 같은 거 끼고서 그러면은 드론에 카메라 장착해서 그 화면이 VR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드론이 엄청 빨리 달리는데 그 속도감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뭐 묘기 그 건물 같은 폐 건물 같은데 네, 이렇게 막 휙휙 막 사이사이를 사이사이를 이제 피하면서 빠르게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드론으로 남의 집 연탄하고 그러지 않았죠?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농담하려 했는데 너무 안 됐다. 이거 잘라주세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드론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땄어가지고 이렇게 써놨고 음악은 이제 뭐 대중적이죠. 뭐 기타나 드럼을 좀 했었는데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에 다니면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기타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그 음악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랑 친해져가지고 이제 막 저녁도 같이 먹고 막 여기저기 막 놀러 가기도 했었는데. 학원 선생님이랑? 네, 왜냐면 그 형인데 이제 그 형도 형님이셨구나. 네. 그 형님인데 그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다니면서 있었었고 그때 있었던 일 중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타 학원이니까 수강생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강생 이제 같이 모여서 저녁 같이 먹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중에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3명이서 이렇게 그 학원 강사 형이랑 저랑 그분이랑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근데 나 이 그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무 씨한테? 제가. 진무 씨. 그 여성분한테. 네. 근데 이제 그 연예인 분이 누구냐면은 박광규 씨 닮았다고. 여자분한테? 네. 지금 좀 후회 중이긴 한데. 네. 후회하실만 하네. 머리 스타일이 완전 이렇게 검은 생머리로 이렇게 쭉 길게 해가지고 박영규 위해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좀 후회 중이다. 후회 중이다. 후회. 호승 씨 근데 네. 뭐 이따가 칼국수 드실 건가 봐요? 칼국수집을 찾아보고 계신데? 잠시 맛집 팩트 체크하라고 노트북 갖고 오라는데 지금 사랑방 칼국수를 왜 보고 계신 거예요? 좀 같이 차고 갔으니까 한번 여기 갈까 생각해서. 지금 본인 코너 끝났다고. 아니 네. 생각나서 우리 게스트 오면 게스트에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다음에 뭐 이걸 다 볼 수 없으니까 네. 스포츠 팀 정해서 좋아하기 하고 로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뭐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로망이었다. 로망이었다. 로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아스날이라는 팀을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스날 빤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혹시 입고 계신가요? 오늘 입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가져와가지고. 입었어야 됐는데는 뭐예요?
뭔가 결전의 날에 아 승부 네. 팬티라고 하죠. 승부 팬티. 그날은 운이 좀 네. 대통한다. 빨간 승부 팬티. 팬티를 못 입고 오신. 그 빨간 팬티한테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뭔가를 좀 다양한 취미를 했던 동기가 네. 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을 해볼까요? 아 예, 제가 이렇게 했던 게 그 제가 너무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알죠. 게임을 좀 벗어나고 싶다. 너무 여기에 몰입을 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쨌든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이가? 네. 수능 전날에도 게임 하셨잖아요. 맞아. 와 심하다. 왜냐면 수시를 했으니까 그냥 수시로 가야겠다 하고. 그 수능 날에 네. 주무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와 심하다. 시험장에서. 그 다행히 집에서 말고 시험장에서. 야 갔긴 갔네요. 네. 그래도 네. 오토바이 탔어요 안 탔어요? 그러니까 수능 늦으면 경찰차 타고 아, 오잖아요. 그때 그런 건 안 그냥 했어요? 아버지 차 타고 그냥 갔던 것 같고. 지금 호성 씨가 중간중간 껴드는 그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지가 않으면 거슬리거든요. 지금 약간 조금 알겠습니다. 타율을 좀 네, 타율을 좀 알겠습니다. 살리면 성공을 높여보는 게. 알겠습니다. 그 칼국수 창은 이제 내려주시고. 아예 내렸습니다. 네. 내렸습니다. 저 어제 면을 3종류를 먹었어요. 아 그래 다른 어제 걸로 제가 여자친구 잠깐 얘기하자면 여자친구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웃백에서 투머 파스타 먹고 맛있는 맛있다. 거. 그 다음에 안 먹어. 그 닭갈비집 가서 닭갈비에 우동사리 먹고 막국수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면은 좀 피하고 싶네요. 밥 없습니까? 그럼 밥 없었어. 아, 밥은 밥 밥 어때요? 좋아요. 밥은 좋아요. 밥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밥-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코너 하시는 거 끝나고. 집중 좀 해주세요. 자꾸 자.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배고프니까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군대 들어왔을 때는 스트레스 관리 목적으로 취미를 했다. 아 예. 그래서 군에 있으면서 군이 저의 적성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군대 있을 때는 공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갈 취미를 하나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계속 뭔가 시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여러 개를 했는데 뭔가 좀 가져갈 만한 취미 뭐 이런 걸 찾았나요? 결국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일단 제가 구기 운동을 잘 못했는데 테니스라는 거나 뭐 이런 손으로 하는 발로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네. 같고 손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 뭔가를 쥐고 후려 쳐내는 그런 운동들. 테니스를 얼마나 했죠? 레슨 한 1년 정도 받았고 길게 받았네. 그래도 한지는 그래도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테니스 화도 있죠? 당연히 있어야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또 현진 씨가 최근에 테리니로 이제 테리니. 입문하셨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첫 레슨 시작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군요. 네, 저는 테니스의 남자. 왕자가 아니라 테니스의 남자. 남자. 테니스 진짜 강추합니다. 너무 배워보고 싶어요. 나도 너무 좀 재밌어요. 재밌을 것 올해는 같아.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게임해도 되겠다. 그죠? 뭐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셔야죠. 날 내려다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을 많이 했다. 네. 라고 지금도 하는데. 방황 중이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음. 방황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하나 좀 진짜 진득하니? 진득하게 하고 싶고 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약간 새롭게 좀 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나요? 새롭게 할 거는 안 할 것 같고 태권도 어때요? 뭐 골프 정도? 골프? 골프는 또 해야 되니까. 잠깐만 저희 주변에서 골프 치는 사람이 있나요? 으뜸씨요. 조으뜸 씨. 근데 골프 왜요? 뭐 미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골프도 어떻게 보면 테니스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후려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어. 제가 뭔가 비즈니스로서 이제 아니 사업 일을 안 하는데 왜 파트너랑 자꾸 비즈니스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죠. 젊을 때. 군무원들이 골프를 좀 치나요? 많이 칩니다. 네. 군대에서도 골프 붐이 있고 또 뭐 팡야 어때요? 방야. 뭐 게임이니까 뭐 입문용으로. 온라인 게임 팡야. 네. 아니면은 그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골프 이런 거 재밌거든요. 좋네요. 네. 진짜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취미 부자 허지무 씨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진무 씨가 마지막에 대본에 적혀져 있는 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겁내는 게 아니라 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자신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네. 뭔 말이에요 이게? 저 대본을 읽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걸 해보다 보니까 느꼈던 점입니다. 느꼈던 점이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일단은 부딪혀보라. 부딪혀보고 일단, 그런 자기가 잘할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이거에 열정을 부어서 좀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좋은데요? 쉽게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에. 해봐라. 네. 일단은 돈을 내고 등록을 해라. 돈을 써라. 본인이 뭔가 관심이 있고 뭔가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돈을 써야죠 그럼. 해야죠. 그러니까 써야죠. 돈을 써야지. 하고 고민하지 말고 당장 해봐라. 아니 내가 거기에 빠져들면은 뭐든 다 괜찮아요. 네.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사이비 종교예요?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계속 시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미 부자 허진무 씨의 조언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언까지는 아니고 질 진짜 많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성대모사. 네. 아니 자꾸 내가 봤는데 날 보더라고 자꾸 뭘 하려고 뭐 하나 했는데 이성균 성대모사를 하셨네요. 네. 자 그다음에 다음 코너입니다. 박정준의 뒷북 트렌드. 뒷북 트렌드. 이것도 진무 시간 취미랑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어요. 진무 씨랑 같이 했던 거기도 한데 일단 저희가 30대 중반의 한 남성으로서 그 개인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최신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다들 운동을 하시죠. 현진 씨 같은 경우에 테니스도 하고 진무 씨도 뭐 헬스장이든 뭐든 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 주변 남자분들 대부분 운동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변 남자분들은 대부분 축구, 농구 이런 단체 운동을 위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물론 여자분들도 이런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뭐 골대녀 이런 분들 보시면 축구 많이 하잖아요. 농구하는 맞아요. 분들도 네. 계시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최근 제 주변 분들을 보면은 이제 남녀 혼성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들을 좀 많이 같이 하고 하는 있어요. 거, 네, 같이 같이 하는 하는 거. 거. 데이트로서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모임. 비즈니스.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예, 진무 씨가 말씀하셨죠. 사교 모임. 사교 모임.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미안해요 말 끊어서 네. 운동이 주인 것도 있지만 모임을 하면서 운동을 곁들이는 느낌으로 좀 맞아요. 하는 것 같기도 네, 해요. 자전거 동호회든 뭐 이런 것처럼 해서 뭐 골프, 테니스 이런 운동들을 뭐 최근에 더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트렌드였죠. 때보다 네. 네. 트렌드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뒷북 트렌드도 이런 운동들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더 떠오르는 운동이고 또 핫플레이스 바로 이제 클라이밍 그리고 실내 클라이밍 센터인데 혹시 실내 클라이밍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튼튼 체육관 다닐 때 그 암벽 이렇게 오르는 거 있었습니다. 그거 해봤어요. 그것도 클라이밍. 그거에- 클라이밍. 근데 이제 그거 해보고 나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악력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 클라이밍이. 맞습니다. 저 근데- 손님이 중요하죠. 제 몸은 무겁고 악력은 거의 베이비인데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관장님께서. A to B. 예. 근데 너무 멀고 어떻게 가? 내 손도 짧고 악력도 낮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이건 나는 아니다. 그때 한번 느꼈었죠. 근데 뭐 지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하시고. 그렇죠. 요 근처에도 뭐 센터도 있고 일단은 저랑 진무 씨가 그때 같이 했었는데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 전이라 4, 5년 전쯤에 일일 강습을 받고 체험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뭐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인천 같은데 이런 센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 지도는 뭐 지도에 뭐 쳐보기만 해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 주변에만 2군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또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테니스 좀 알아보려고 검색했다가 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클라이밍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블로그에 쓴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하죠. 어쨌든 이 실내 클라이밍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실내에서 이제 홀드라고 해요. 이
잡는 거를 가짜 암벽이죠. 이걸 타는 운동이죠. 쭉 튀어나온 걸 홀드라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알록달록하고 뭐 약간 그 저희 옛날 뭐 석기시대 있죠. 어. 석기시대 같이 생긴 게 벽에 막 붙어 있습니다. 네. 이걸 타는 운동인데 이게 게임 방식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어요. 먼저 이제 허리에 안전벨트랑 줄을 걸고 제한 시간 동안 얼만큼 많이 빠르게 올라가느냐를 거르는 리드 클라이밍, 그리고 허리에 줄을 매달고 15m 수직벽을 또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를 겨루는 스피드 클라이밍. 저희가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건데 볼더링 클라이밍이라고 일종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석기시대 같이 생긴 그 돌들이 색상별로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동일한 색상을 밟고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게임 방식에 따라서 벽면이랑 뭐 암벽의 형상, 위치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클라이밍 센터 시설에 따라서도 이게 어느 정도 게임 종류들이 다르게 돼 있죠. 어쨌든 이런 실내 클라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용 그리고 준비물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 텐데. 아 이게 근데 네. 저는 그냥 클라이밍이라고 들었을 때는 무조건 그냥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죠. 종류가 있군요. 저도 처음에 진무 씨가 한번 해보러 가자 했을 때 그냥 뭐 아무거나 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시설도 엄청 다양하고 종류가 좀 다양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비용이랑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경험 그리고 지식에 기반해서 먼저 친절하게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무 씨랑 말씀드리자 한번 해봤어요. 네.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고 한 번 해보고 끝이었죠. 일일 체험으로 한번 해봤는데 뭐 이거를 기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으로 먼저 비용 같은 거는 정기권 한 달권 이런 건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되네요. 네. 대신에 일일 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 3만 원 해요. 이게 실상 뭐 어떤 큰 준비라던가 뭐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데이트로서 아니면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정도 금액 저희 충분히 지불할 수 있잖아요. 체험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해서 2,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데는 인천 서구에 있는 뭐 대형 클라이밍 센터였는데 거기는 한 3만 원 정도 내면은 암벽화 주고 그 손에 바르는 초크 뭐 이런 걸 줬어요. 그리고 사실 초크를 잘 안 바르면은 강사분이 얘기해요. 물집이 엄청나게 생기고 아플 거다. 그래서 전 열심히 발라서 뭐 진행을 했었죠. 지불하면은 일단 강습만 2시간 정도 합니다. 뭐 단체로 봤는데 거의 처음에는 이 볼더링 클라이밍이라고 그 아까 얘기드렸던 문제 푸는 거 있죠. 그걸 먼저 하면서 자세를 알려줘요. 왜냐면 이게 제일 난이도도 쉬운 게 있고 또 높이가 낮아요. 일단 올라가는 높이가. 클라이밍을 하는데 자세가 있군요. 그렇죠. 이게 자세? 약간 최대한 이미지를 벽에 보시면은 붙어야 됩니다. 네. 몸을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스파이더맨처럼? 네, 그렇죠. 스파이더맨처럼 약간 개구리처럼 자세가 나와요. 좀 민망한 자세인데 이 자세로 이제 남들 앞에서 강습을 받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써놨는데 저희 진무 씨가 아시다시피 애플립이고 엉덩이가 상당히 단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애플이죠. 이 진무 씨가 이제 10명 정도 좀 넘는 혼성 그 수강생들 앞에서 이 자세로 이제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기억나요? 전 기억 안 납니다. 저는 왜냐면 기억나는 그 장면이랑 주변에서 그 들려오던 그 말소리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여성분들이 조용히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렸다는데. 아, 그렇죠. 젊은 여성분들이 좀 계셨는데 와. 관탐사가. 네. 와, 엉덩이 봐. 이런 말이 좀 들렸습니다. 엉미 네. 엉덩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 자세를 숙달한 후에 저희 리드 클라이밍이라는 거 체험을 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리드 클라이밍이 15m 높이의 벽을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 카운팅해서요. 시간을.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수강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카운팅을 굳이 하진 않고 그냥 여기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내려와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5m가 아시겠지만 엄청 높아요. 아파트 5층 높으니까 5층이 넘죠 거의. 6층 정도. 와, 제가 5층에 살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죠. 난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까진 솔직히 괜찮아요. 그냥 위에만 보고 올라가니까 무섭지 않은데 다 올라가면은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냥 뒤로 손을 놓고 떨어지라고 해요. 5층에서? 네. 왜냐 하네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장치 끼고 있지만 네. 그
그 올라가 본 입장에서는 음. 이걸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남들은 이게 천천히 하네스로 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걸 보이긴 하지만 내게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놔야 되는 어우, 건데. 너무 무섭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극복 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저도 네. 고소공포증이 없는데도 힘들었어요. 진짜 한 2, 30초 고민하다가 간신히 놨어요. 근데 막상 손 놓고 떨어지면은 뭐 당연히 재밌어요? 재밌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강습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하루 종일 실내 클라이밍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 때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준비물은 따로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암벽화도 대여를 해주고 운동복만 잘 챙겨 입고 가시면 됩니다. 아, 암벽화가 또 있군요. 네, 거기 올라갈 때 쓰는 신발인데, 근데 이제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보여주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아마추어는. 암벽화를 그 실내 클라이밍 할 때 장비빨이에요. 그렇죠. 음. 장비빨도 장비빨이 있고 초짜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은 저희 긴 바지에 이제 타이즈 있죠. 검은색 타이즈나 뭐 이런 걸 입어줍니다. 네.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축구할 때 많이 입지만 반바지, 반바지. 나일론 바스락거리는 네. 거 그런 거 하나 입어주고 네네. 위쪽에는 이제 또 언더아머 같은 거 네. 쫙 붙는 그런 긴 팔티 입고 반팔티 입거나 아니면 바람막이 같은 거 입어주면은 이제 좀 초짜는 아니고 운동 좀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어요. 막 파타고니아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잘 안 입고 그런 거 입을 수도 있죠. 뭐 네. 나이키 이런 거 좀 입고 등산복 입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등산복은 등산하는 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등산복은 안 됩니다. 아, 좀 올라가는 짜쳐요. 거니까. 네. 올라가는 네. 거니까. 등산복 입으실 거면 상의만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 바지는 최대한 다리도 벌리고 찢어야 되니까 더 반바지 레드 같은 거 페이스로. 좀 입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탑 같은 거 있죠. 뭔지 탱크탑 알아요. 같은 거 입고 뭐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복 입고 해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접근성이 좀 낮아요. 2, 3만 원만 내면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벽이 낮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원하고 뭐 연인,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운동 시간 원하시거나 또 운동을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오르실 수 있고 또 볼더링 클라이밍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머리 좀 쓰신다 하시는 분들 해보셔도 좋고 저는 이 볼더링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좀 네. 이거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낮은 한 2m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네,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코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하면은 접근성이 좀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좀 많이 하시더라. 그쵸.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 네. 높게 올라가고 이런 건 잘 안 하시고 볼더링. 볼더링만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운동만 하러 가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누구 딱 어려운 거 올라가면 박수 쳐주고 축하하고 맞아. 서로 또 이게 얘기하고 하거든요. 격려해주는 분위기구나.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또 격려해주고 할 때 뒤에서 또 조언들도 해주고 저기 여기 가야 잡아 저기 잡아야죠. 바로 올려야지. 이런 사람들도 음. 뭐 싫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만두기 힘드실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은 기싸움도 있겠네요. 저거 안 잡을 건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안 잡을 건데 하면서 잡거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약간 그리고 또 어떻게 그리고 보면 떨어지고. 헬스장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이성들이 있고 하면은 남들보다 무게를 더 치고 더 어려운 걸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형성은 되어 있긴 했어요. 그 당시 진무 씨랑 저랑 갔을 때 이성들이 좀 있으면은 일부러 좀 어려워 보이는 거 하고 손 좀 탁탁 본능이죠, 털고 본능. 좀 어깨 좀 한번 돌려주고 약간 뽐내는 거? 그쵸. 그렇게 뽐내기에도 좋은 운동이 이런 실내 클라이밍이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한번 좋은 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실내다 보니까 이게 네. 뭐 날씨 상관없이 그 안에서 좀 쾌적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성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요즘 트렌드야 트렌드. 유행어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밀어보겠습니다. 밀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클라이밍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준비한 코너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이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제가 하려고 했던 코너가 이제 그때 그 차트인데 이게 특정 시기로 좀 돌아가서 음악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일단 우리가 10회를 채우는 게 목표니까 10년 전으로 그냥 했고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 2월 멜론 차트를 볼 건데 그 전에 뭐 각자 음악 어플 같은 거 뭐 사용하시나요? 우리 호성 씨?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 하고입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고. 정준 씨는?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 진무 씨는? 저는 다 써봤어요. 역시 소비 얼리 어답터. 취미 부자고 음악 어플 부자고. 그냥 핫한 게 그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예. 그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국 들어올 때부터 썩썩 썼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그걸로 뭐야 똑같잖아요 우리랑. 맞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네. 애플 뮤직도 썼었나요 혹시? 그거는 이제 완전 초창기 때 썼어가지고 오. 그거는 지금 그때 이후로 그 처음에 좀 실망을 했어가지고 그 이후로 써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진무 씨 요새 꽂힌 노래 있어요? 최근에 그 콘서트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누구 거예요? 그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맞습니다. 혹시 약간 뭐 조금 대중적인가요? 아니면 인디 쪽이고 아. 약간 그 악기 연주 이제 밴드를 제가 좋아해서 슈퍼밴드. 네 슈퍼 밴드 이제 프로그램 보고 나서 그 분한테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계속 들었었죠. 아 그때 최근에 어디 갔다 오 들은 것 같은데. 여자분이시죠? 네, 네. 네 맞아요. 혼자 가셨나요? 네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제가 앞열 한 두 번째쯤에 앉았었는데 두 번째 열. 가까이 보셨네. 네. 그래서 주변이 근데 다 거의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 콘서트 같은 거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정준 씨 요즘에 좀 꽂힌 노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듣던 노래만 듣기는 하는데 크러쉬 노래 많이 듣고 크러쉬. 그다음에 핑크 스윗 노래 많이 듣습니다. 핑크 스윗이 뭐야? 그 가수 이름인데 해외 가수 이름인데 아 해외. 외국 가수 미국 가수라고 해야 될까요? 크러쉬랑도 같이 노래를 했었고 우리 호성 씨는 좀 요즘에 꽂힌 노래. 그대 떠나가는 희재. 예. 성시경 순간도 나를 걱정했어. 불러달란 말까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꽂혀 있어서 이것만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10년 전 2013년 2월 거를 볼 건데 그때 뭐 하셨는지 좀 기억나요? 호성 씨? 전 대학생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술만 먹고 사는 대학생이었고 아. 일단 뭘 해야 될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무원 준비하려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그때까지는 아직 세무사의 꿈이 확실하지 없었죠. 않았다. 없었습니다 거의. 근데 세무공무원 해야 되겠다. 왜냐면 세무사 너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세무공무원 준비하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그냥 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먼저 대학 동기 여자 중에 세무사 1차로 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너 공무원 할 거 빨리 차라리 더 공부해서 좀 더 자유로운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공무원보다는 자유로우니까 그거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너 적성에도 맞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세무사를 뛰어들었죠. 2014년부터. 14년부터. 네네. 정준 씨 기억나요? 10년 전. 저는 딱 기억나죠. 13년 2월이면은 제 군대를 좀 늦게 갔잖아요. 1년 늦게. 맞아요. 12년 12월 28일 날 전역을 했거든요. 그럼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그렇죠.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복학하기 직전이잖아요. 2월이면. 그렇죠. 그래서 막 설레고 있을 시기. 머리 최대한 길러본다고 잡아도 당겨보고 정리도 해보고 야한 생각도 하고. 네, 이것도 손톱, 손톱도 손톱 왔다 갔다.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네, 있어요? 네, 손톱하면. 그 말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새 학기니까 또 옷도 열심히 구매를 하고 그랬던 시기였죠. 진무 씨 기억나요? 13년 2월. 군인 아니었습니까 그때?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 대학생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4년을 하고서 군대를 갔어가지고 그때 갔었죠. 대학교라고 하니까 기억이 난다는데 그때 갔었죠로 마무리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좀 안 좋았던 대학생 시절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또 싸웠습니까? 그때는 좀 고학년이긴 한데 네.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는 기합 받고 이제 막 주차장 뺑뺑이 돌고 막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가혹행이네. 가혹행. 네.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네. 현지 씨는 기억나시나요? 저요. 뭐 하셨죠 이때? 아마 이때 저희 같은 친구인 이종성 씨랑 네. 네일로를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둘이 광주에 있는 모텔에서 자고 뭐 부산도 가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좋은 추억이 있네요. 이때면은 전 이제 눈높이 선생님 음. 하고 있을 때라
어쨌든 이때도 지금도 대교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선생님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거죠. 여튼 이제 그래서 2013년 2월 1위부터 100위까지 좀 볼 건데요. 각자 이렇게 차트 보다가 좀 좋아하는 노래나 좀 그런 거 있으면은 편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3년 1위는 시스타 19의 19 맞나? 시스타 맞아요. 19이라고 해야 되나? 19. 호세 맞다면서. 19를 나도 19인 줄 알았지. 시스타 19의 있다 없으니까네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네가 있다 없으니까 뭐 없는데 뭐 이거 아닌가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자유롭게 볼까요? 설명을 하고 모노드라마. 3등.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3등이요? 예, 3등. 3위. 허각? 예. 그리고 8위 I got a boy 느낌. 이거 많이 들었죠. 까르보이 착한. 네. 저 그 전에 5위 포맨의 안녕 나야. 이 노래도 뭐였죠? 이게 그겁니다. 뭐 걷다 보니 신촌역 4번 출구 앞이야. 이거. 네. 이거 저는 노래구나. 신촌역 4번 출구가 나도 제목인 그건 줄 줄 알았어. 알았는데. 신촌역 4번 눈 출구. 떠보니 뭐 너네 집 앞이야. 뭐 이런 노래. 이거 9위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9위 보죠. 혼자라고 생각 말기. 많이 들었네. 네네네. 김보경의 그 하루하루라는 노래 좋아하는데. 하루하루 1년인 것 같아. 우리 군인 때 나왔던 노래. 너 없는 오늘이. 어쨌든 9위 혼자라고 생각 말기네요. 저 11위. 저도 강북 멋쟁이. 저 이거 가사도 기억나요. 강동엔 강동에 이쁜이 있고 강남엔 강남에 멋쟁이 있고 강북 멋쟁이 따따따따따따따. 저는 그 박명수 씨의 음악적 재능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Great Park. 이 노래 되게 Park? 좋아합니다 진짜. 강북 멋쟁이. 메뚜기 월드도 좋아하셨나요? 메뚜기 월드 이따 나와요. 메뚜기 월드를 더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내려가 볼까요? 18위 Official Missing You 2. 좋죠. 이게 뭐 Official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좋아하죠. 네. 전 그 위의 노래도 좋아했습니다. 시작이 시작이 좋아. 버버진.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시작이 좋아. 그렇죠. 저 22 좋아합니다. 20위가 뭐죠? 좋습니다. 알리의 지우개. 지문 씨 이거 노래 아시나요? 네 알죠. 한 소절 불러주세요. 그런 건 안 되고.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왔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전 나는데. 진문 씨가 노래방에서 불렀던 것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맞다. 그랬나요, 이거 제가? 이거 불렀었잖아요. 이거 그랬나요? 불렀었잖아요. 한 소리를 불러줘요. 한 소리 노래방에서. 불러줘요. 내가 가사 알려줄게요.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내가 한번 음을 따볼게요. 지우개로 뭐였죠? 널 지울 수만 있다면. 널 지울 수. 많이 있다면 몇 번이고 그냥 다 불러주시죠. 몇 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뭐 이런 노래죠. 그렇죠. 내 가슴에 알리다. 무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21위 Goodbye to Romance. 이게 다시 흥행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나 It's 처음 time 듣는데. to goodbye, my love is. 국밥이요? 국밥 드시려고 It's 지금. time to goodbye. 이게 그 써니의 한 가수가 작년이었나요? 그 여자 그 놀면 뭐하니 그 뭐죠? WSG 예, 원어비. 예. 그 중에 한 명이어서 아. 이때 이러면서 이제 좀 노래 탔죠. 써니. 사람들 입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 29위. 뭐죠? 악뮤 매력 있어. 그렇죠. 내가 반하겠어.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여자분 수연. 보컬이 너무 좋아. 맞아요. 매력 있어.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리 꼬지마. 다리 그 노래도 꼬지마. 있나? 다리. 그렇죠. 33위. 뭐죠?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에일리죠. 이 노래 너무 좋죠. 자, 그다음 또 한번 볼까요? 또 뭐 각자 노래 좀 있으신가요? 나얼 있네요. 바람기요. 나얼 있어. 바람 불어와. 이게 그건가? 우리의 믿음. 맞아요. 맞나요? 이 노래가 이때 나왔었구나. 우리의 그 말해진 기억. 맞나요 이거? 네, 맞습니다. 오성 씨 노래 부를 때 약간 뒤로 빠져주세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렇죠. 그 노래죠. 메뚜기 월드 있네요. 41위에.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그 아래 노래도 굉장히 좋았는데 뭐죠? 지금은 아이고 네. 로니킴과 되셨죠? 아주 네. 나쁘신 먼지가 돼요. 이 당시에 제 동반 입대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 그 최우수라고 그 친구도 그렇고 아니면 제 한 명 친구랑 무조건 껴서 같이 많이 불렀던 노래 먼지가 돼요. 먼지가 지금- 노래 좋죠. 먼지가 되었네요 진짜. 그 두 분은 먼지가 됐죠? 네. 메뚜기 월드 얘기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네. 좋죠. 빙글빙글 춤을 춰요 뱅뱅 이런 게 있었죠. 높이 높이 하늘 높이 팔짝 즐겁게 빙빙 신이 나게 빙빙 이런 게 있죠. 어우 전 암기를 그 하셨네. 의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메뚜기 월드 그 네. 초록색과 빛 나오는 네, 의상. 이렇게 쭉쭉쭉쭉. 저 메뚜기 월드 좋아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오피셜리 미시뉴가 또 있네요. 이건 이제 긱스만 한 버전인 거고. 밑에 아. 50이 50이 있네요. 한번 불러주시죠.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다리. 그만 근데 불러주셔도 될 것 이게 같아요. 네가 시크해 보여서 뭐 이런 거죠. 네. 어. 근데 이게 첫 그게 경연곡이었어요. 이 아. 악뮤. 그래서 그때 센세이션이었어요. 얘네 자작곡이 뭐라고요? 센세이션을 센세이셔널 했다는 거죠. 센세이션을. 아 그리고 49위 라면인 건가도 좋아요. 이것도 좋잖아요.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요? 이 노래. 그다음에 또 한번 또 볼까요? 있구나 밑에 더. 자 52위 너를 위해서 서인국 정은지의 응답하라 1997의 All For You 아, 라는 이거 노래. 좋죠. 이게 원래 쿨 노래잖아요. 맞아요. 쿨 노래죠. 아, 또 볼까요? 57위 이러지 마 제발. 저 이거 너무 좋아했고 특히 뮤비가 유명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요? 왜? 처음 왜 유명해요? 안 보는데? 이게 그 뮤비상으로는 알고 보니 약간 동성애자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반전이 있는 그런 거구나. 네. 또 좀 볼까요? 좀 아는 노래. Dream Girl. 샤이니. 네. 63위. 네. Dream 이 girl. 노래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블락비 노래도 있네요. 릴리리 만부. 블락비는 릴리리 이 노래인가요? 그거 아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네. 블락비는 저 난리나랑 베리굿밖에 몰라가지고 난리나. 그 노래는 뭐 나중에 나오겠죠. 또 좀 내려가 볼까요? 저 이 노래 좀 많이 들었어요. G드래곤의 크레이용. 머리, get 어깨, 무릎, 발, 스웩, 스웩. Get you crayon, get you crayon. 이런 개점 그래요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죠. 개점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 걔 노래. 처음 들어봐도 돼요? 그런 것도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1의 네. 빠빠빠빠빠빠 알고 보니 CL이 21 그거 몰라요? Fire. 네. 아꼬바꼬 네임 오브 시에로 그거. 그거를 사람들이 한국어로 알고 보니 CL이 21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때 79위 크리스마스니까 이 노래 매년 나오잖아요. 이 노래 크리스마스. 너무 좋아요. 함께 있단 이유로. 가 노래가 아니죠? 네, 그렇죠. 이거 네, 머스트 헤브 러브. 네. 그리고 이건 뭐였죠? 크리스마스니까 뭐였죠? 머스트 헤브 부르려고 이 얘기를 하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니까 아무튼 이 노래도 매년 나오죠. 겨울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의 지금 100위까지 다 내려왔는데 92위 뭐죠? 프라이머리의 잔이 이때 너는 지금 뭐해 잔이 바퀴야. 노래 너무 좋죠. 노래 너무 좋고 그 99위 비가 오는 날에 오늘이 그 리더죠. 이윤택 그 가수님은 길? 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10주년. 어제 뉴스 주년이야 기사로 10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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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기여서 어. 그거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다나카 떴구나. 김경옥 사람이 음. 김경옥님이 음. 올렸더라고요. 우리 윤택이 형 기억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클로징 좀 하죠. 일단은 뭐 진무 씨 오늘 이제 처음 했잖아요. 2시간 정도 다 지났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네, 이런 뭐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게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중간에 본인 얘기를 되게 잘 했어요. 자기 감사합니다. 취미 얘기할 때나 아니면 중간에 좀 껴드는 거 너무 잘.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영회 최호성보다 낫다. 칭찬인가요? 뭐 하여튼. 욕은 아니죠.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저 말고 이제 다음부터 게스트분들 많이 올 테니까 네. 그 시작을 좀 한 것 같아서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와 주실 거죠? 뭐 불러 주신다면은 네네. 뭐 나오겠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않게, 네. 지장이 가지 않게 네. 제가 또 한번 일정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정주 씨 오늘 두 번째 했잖아요. 네. 소감. 이게 확실히 영회 때보다 시간이 길고 네. 코너들도 나름 있다 보니까 네.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역시나 재밌었습니다. 같이 떠들어 제끼는 거. 맞아요. 호성 씨는 전 영의 최호성보다 낫다. 네, 음. 그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여유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네. 우리점을 좋았습니다. 찾고 있거든요. 옆에서. 아 다들 배고파시길래 맛집 서울 왔으니까 먹고 가야죠. 맛있는 거. 아무튼 현지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냥 똑같아요. 저는 그냥 영화랑 똑같이 너무 재밌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저희가 이제 3월달에 총 3번 녹음을 할 거잖아요. 네네네. 3번 녹음을 할 거니까 3월달에 이제 또 3번 녹음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회의해서 어떤 코너 할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섭외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뭐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호성 씨가 네. 좀 듣고 계신 분 섭외 요청 한마디 좀 해주시죠. 듣고 계시나요? 이은진 주사님. 이응징이 아니라 응징하겠습니다. 이은진 주사님, 임언주 주사님 듣고 계시나요? 네네. 여기 나와서 우리 엄효정 씨도 있으니까. 엄효정 씨, 그러니까 그 같은 직업군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엄효정 씨는 지금 빼는 건가요?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같은 직업군이시니까 나와서 약간 이제 공무원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엄효정님, 네. 네 나오셔서 이렇게 알바썰도 그리고 나오시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그렇죠. 네. 나오고 싶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모두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고막남 사진 1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